이 업비트에서 거래 용도 말고는 전혀 국내에서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력들이 어떤 코인을 올려야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 먹을까? 자, 그런 코인 중에 지금 현재 하나의 낙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코인2코인 코인가드입니다. 자, 오늘 좀 얘기해볼 이 메탈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좀 상승력이 좀 좋았고요. 지금도 막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코인들 죽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 상승력이 좋기 때문에 이 코인 가지고 조금 우리 시장의 좀 분위기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탈은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좀 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탈페이라는 좀 이걸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유저가 송금을 하거나 구매를 위한 결제가 진행이 될 때 일정 비율로 어떻게 보면은 메탈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다양해지고 있는 결제 시스템, 현금을 들고 다녔었죠. 옛날엔 이제 카드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결제 페이들이 많이 생겨 나가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지갑도 안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만 다 들고 다니는 이제 시대가 됐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메탈 디지털 자산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전송하고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65종 이상의 코인과 이제 달러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수수료 없는 송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유럽의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적인 이제 부분으로서 이제 메타 토큰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2017년 이후로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저들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은 한 6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제 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코인에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더스캔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살펴보더라도 13,000 정도의 홀더 수랑 한 35만 개 정도의 트랜잭션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코인들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활성화된 지갑이나 유저 수들이 조금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현재 전혀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메탈이 메탈페이가 어떻게 쓰이고 그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통 금융과 미래적인 가치를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를 제가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이제 이런 일상 결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들의 필요성을 이제 인식으로 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코인의 가치보다도 지금 이제 이 코인이 가느냐, 어떠한 상태이냐가 더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는 업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이제 퍼센테이지의 거래량이 이제 업비트에서 발생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또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는 이제 메탈페이의 보상 토큰이기 때문에 이 업비트에서 거래 용도 말고는 전혀 국내에서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메탈 코인이 왜 올랐을까라고 좀 봐야겠죠. 역시나 거래량 중에 최근에 이제 봤던 거래량 중에 보더라도 한 78% 이상이 업비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량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 뭐냐면 딱 봐도 이제 재단에서 나오는 급격한 상승 같은 경우는 또 급격하게 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만 차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수렴을 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셔서 이렇게 손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나 이렇게 가보더라도 이런 데서 사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보다도 현재 손실이 나오신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발 재단에서도 지금 현재 메타 토큰을 매도 중이고 입출금 거래량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도벽들이 좀 얇아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비트 물량이 대부분이에요. 업비트 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차트보다도 지금 이게 업비트 자체도 좀 현재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모든 코인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게 막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세력들이 어떤 코인을 올려야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 먹을까. 자, 그런 코인 중에 지금 현재 하나의 낙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매수세를 막 불러일으키던 세력들이 불과 며칠 전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분 빼고 올리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이런 기회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기 그어둔 800원 라인 또 1050원 살짝 아랫부분인 한 1040원 라인 내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 매수 타점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고려하시는 건 좀 많이 비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차트적인 거 이런 게 좀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올라갈 차트였는데도 못 올라갔고 뭐 당연히 내려갈 수렴한 차트인데도 이제 보면은 수렴해서 끝자락이 왔지만 뭐 이런 결과들이 전혀 지금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재단에서 끌어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뭐 장기적으로 뭐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동성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거래 대금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메탈코인도 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어둔